2014년부터 외국 자본 유입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예를 들면은 5년 사이에 중국인 소유 토지가 300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돈에. 어쩌다 보니 그 브리핑 자료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네. 네오비 86기 제주 비교 지역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리핑을 작성하게 된 배경은 제주도의 이전 10년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일단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배경은 그거고요. 목적은 주택시장의 추세를 파악해 놓으면 중개할 때 활용하기에 누구한테 뭔가를 설명할 때도 시장의 흐름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2010년 2월에 국내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사는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영주권을 허용하기로 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주에서 최초로 2010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후로 2014년부터 외국 자본 유입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전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발표가 난 후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부동산이 2014년 10월부터 그러니까 급격하게 상승한 걸로 이렇게 그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5년 사이에 중국인 소유 토지가 300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돈에. 이로 인해서 2015년부터 주택 공급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와중에 2017년 3월에 아마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좀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인 투자 소유도 줄어들고 관광객도 감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가하고 토지가가 차례로 하락을 보여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2020년 말까지 깊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시장은 아직까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2022년 말까지 상승 하락을 조금씩 이렇게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택 시장을 예를 들면 2021년 제가 자료를 작성할 때 3월 둘째 주 기준입니다. 매주마다 근데 둘째 주뿐만이 아니라 2021년 들어서면서부터 매주 이런 아파트에 한정된 겁니다. 실거래가가 한 2군데에서 3군데 정도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지금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시장 흐름은 이렇고요. 주택 시장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보면 인구 변화 추이를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1.74%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감소를 보이다가 지속적으로 2016년까지 계속 1.9%, 2.4% 이렇게 인구가 증가를 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제주시입니다. 네.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2020년 말 같은 경우는 천단위 절사를 했는데요. 0.36%의 인구 증가율을 제주시는 보이고 있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아주 급격하게 3.7%, 3.9%, 4.1%까지 오르다가 2018년부터 감소를 해서 2020년에 마이너스 0.13%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문제가 서귀포시의 인구 감소가 왠지 인구 유입 감소에 의해서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자체적으로 인구가 연에 한 3,000명씩 유출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이 앞으로도 조금 상승 흐름을 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수 변화 추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특히 젊은 층에 세대수는 전국적으로 다 늘어나는 추세라서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감소세 지금 2018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택 공급 동향을 살펴보면 인허가 물량은 향 2016년부터 20년까지 인허가 신청된 물량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 특별레스토 홈페이지 주택통계에서 따와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하면은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렇게 해서 총 28,000건이 인허가가 됐었는데 2016년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2020년에는 5,400호까지 인허가 물량이 급감을 했어요. 위를 잠깐 읽어보시면은 2017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하락세로 돌아서서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제 간략하게 적어놨고요. 주택 준공 현황을 보면은 인허가 후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단독 같은 경우는 1년 짧게면 1년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2, 3년 후에 이렇게 이제 물량이 준공이 돼서 쏟아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2020년 주택 준공 물량은 6,243동입니다. 여기는 표에 보시겠지만 단독 주택,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타운하우스, 다세대 연립 아파트 총 합친 개수고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아까 보셨지만은 2020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추후 한 2, 3년간은 준공 물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주택 미분양 현황을 보면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많이 떨어지고 있고 2013년 12월 1063호를 기록하고 최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2016년 2월 55호까지 감소를 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지역 전체 미분양은 1095로 전년 동월 대비 23호 증가했고 전체가 그렇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20년 말 기준으로 477호 정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618호. 근데 전체가 그러니까 소위 약성 미분양이라고 말하는 준공 미분양이 100%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 서귀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은 향후 2, 3년간 회복이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동네 아파트 예상 수요 공급 현황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내놓고 매도하셔가지고 하는 것부터 포함해서 수요 같은 경우는 제주연구원에서 이전 10년간 매도 매수 물량 이런 걸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수요는 보시다시피 2013년에 7,000세대인데 공급은 7,000세대인데 수요는 2,000세대 이렇게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걸 볼 수가 있죠. 2020년까지도 동네 전체의 상황이고요. 20년까지도 그렇다가 21년부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분리해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다가 2019년부터는 안정세를 보이고 2021년 같은 경우는 아주 공급 물량이 모자란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여기도 2021년에는 공급 물량이 거의 없으니까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존에 있던 미분양 물량이나 이런 게 아주 많이 남아있고 아까 또 이게 제일 간과하면 안 될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귀포에서 제주로의 순인구 유출이 연간 한 3,000명씩 지금 계속 발생을 해서 이게 서귀포시에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21년 12월까지 도내 공급 예정인 아파트 오피스텔 현황을 보면은, 제주시에는 오피스텔 441세대가 지금 전부고요. 거의 아파트든지 다른 어든지 서귀포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는 지금도 넘쳐나는데 계속해서 공급이 계속 이렇게 쏠리고 있으니까 주택시장에 서귀포는 조금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은 2017년부터, 아까 계속 2017년부터인데요. 사드 조치 이후부터 매매 가격 지수도 하락을 계속 보이고 있고,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 연립 다세대는 2.3%, 단독은 2.1% 정도 하락하였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하락폭이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2018년 1월부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에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안정한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경우 같고요. 단독주택은 지속적으로 아마 가격이 조금씩 유지를 하고 저희들 타운하우스를 보더라도 하고 있다가 2019년 5월부터 싼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다들 이렇게 아실 수 있듯이 5월부터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또 2019년에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 이런 상황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아파트는 전세가가 한 2.3% 정도, 평균 전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락하고 다세대는 3.1% 증가하고 단독주택은 1.4%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위 자료를 이제 저희 조원들끼리 검토를 하고 나서 간략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나눠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을 해봤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전체 미분양이 2018년 최고점을 찍고 2020년 12월 말 기준 전체 미분양 물건이 477세대, 이 중에 중공업 미분양이 303세대이고 나머지 물량이 한 170몇 세대 되겠네요. 그러면서 근데 예상 수요는 아까 말했다시피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치로 이제 했고요. 수요는 2021년 같은 경우에 3,000세대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됐는데, 지금 미분양 물량 포함해서 공급 예상 물량은 2,000세대 정도로, 제주시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해소돼서 시장이 굉장히 상승 흐름을 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2015년에서 6년 사이에 30채 미만으로 미분양 물량이 바닥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 꾸준히 증가해가지고 지금 2020년 12월 말 현재 618세대 정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데, 2021년 예상 수요는 1850세대 뿐인데 공급은 1492세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해마다 인구가 순유출된 인구가 한 3,000명 가까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를 보여주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전체 저희들 미디어나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제주시가 상황이 아직도 안 좋다, 제주도가 아파트 시장 빼고는 전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이런 자료를 많이 보여주는데, 제주도 전체가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서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실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의 회복세로 좀 돌아선 것처럼 이제 확인이 됐는데, 통계 수치상으로 항상 제주하고 서귀포를 합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도내 전체 주택시장이
약부 합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향은 서귀포시보다는 제주시가 앞으로 이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주택 중개를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